여기는 그런 장소는 아니고요. 기자회견장이니까. 할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민주당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장 결선 후보에 올라가신 민영배 의원님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민영배 의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320만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민 여러분, 민형배입니다.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부족한 저를 결선까지 올려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무겁게 받들고 또 뜨겁게 새기겠습니다. 이제 결선입니다. 더 낮게, 더 겸손하게 오직 시도민 여러분만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결선의 길이 아무리 치열해도 상대 후보를 흠집내거나 깎아내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없는 사실을 꾸며 공격하거나 근거 없이 상처를 내 표를 얻는 비방의 정치로는 가지 않겠습니다. 오직 전남 광주 통합의 미래를 놓고 비전과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겠습니다. 그것이 저를 믿고 밀어주신 분들에 대한 예의이자 호남 정치가 지켜야 할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치열하게 달려오신 신정훈 후보님께도 깊은 위로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경선 내내 신정훈 후보님께서 보여주신 통합특별시에 대한 탁월한 식견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남다른 애정은 제게도 큰 울림이었습니다. 그 소중한 비전들을 제가 잘 이어받겠습니다. 통합특별시의 길에 잘 녹여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특별시민 여러분, 중동발 전쟁 여파로 유가가 요동치고 원자재 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그 충격은 지역의 산업 현장과 골목 경제, 시민의 삶으로 밀려옵니다. 하루하루 버텨내는 분들의 걱정과 불안을 생각하면 마음이 정말 무겁습니다. 현장 곳곳에서 만났던 시민들 모두가 그런 마음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때 뵀던 분들의 얼굴이 자주 떠오릅니다. 기름값 걱정하시던 주민들, 장사 버티는 것도 겁난다며 한숨 짓던 소상공인들, 그리고 빚이 자꾸 는다며 답답해하시던 농어민들, 일자리 걱정에 밤잠 설치는 청년들, 살림살이가 팍팍해졌다고 하소연하시던 어르신들까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송구합니다. 더불어 위로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는 더 빠르게 상황을 읽고 더 단단하고 촘촘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시민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금 필요한 대응부터 하나하나 빈틈없이 챙기겠습니다. 사랑하는 특별시민 여러분, 해방 이후 전남 광주는 사회적으로 소외와 차별을 겪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약탈당했고 정치적으로는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의 귀한 쌀은 헐값에 넘어갔고 우리 아들, 딸들은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부산으로 공장으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80년 5월에는 신군부의 총칼에 피 흘렸고 86년에는 전두환 정권의 분할 통치 야욕에 의해 억지로 갈라졌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행정의 경계 위에서 우리는 예산을 놓고 경쟁하고 사업과 인재를 놓고 서로 소모전을 벌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남 광주는 대전환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설계하고 또 그 길을 열고 계십니다. 이제 이 서러운 우리의 역사를 끝내고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일자리와 소득을 키우고 삶의 불안을 줄이며 우리 다음 세대가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터전을 만드는 것이 통합의 진짜 목적입니다.
저는 성장, 균형, 기본소득, 녹색도시, 시민주권이라는 5가지 원칙 위에 통합의 기둥을 세우겠습니다. 전남 광주를 남북권의 신산업 수도로 키워서 거대한 일자리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산업 경쟁력으로 바꿔 기업이 앞다퉈 찾아오는 100원 전기 시대를 열겠습니다. 어느 지역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산과 제도를 법령으로 보장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발맞춰서 기본소득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녹색 도시를 반드시 조성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민이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하고 통제하는 시민주권 통합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통합의 성과와 이익이 특별 시민의 삶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동북권은 산업과 생태,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대한민국의 미래라 할 수 있습니다. 통합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동북권 산업 대전환을 시작하겠습니다. 여수 석유화학과 광양철강을 첨단 산업으로 바꾸고 RE100 기반 첨단 기업을 유치해 미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여수공항, 여수항, 광양항도 남해안과 세계를 잇는 거점으로 키우겠습니다. 축구 전용구장에 이어 프로야구 경기와 문화행사가 가능한 야구장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와 관광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활력을 만들겠습니다. 통합의 최대 수혜지는 바로 동북권이 될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전남과 광주의 하나됨은 우리 지역의 대도약을 넘어서 자랑스러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 더 크게 기여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전남 광주가 대한민국의 3대 주권을 책임지는 당당한 주역으로 우뚝 설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전남 광주의 햇빛과 바람으로 에너지 주권을 확실히 세우겠습니다. 풍요로운 들과 바다로 식량 주권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섬과 긴 해안선을 가진 저력으로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 또한 굳건히 지켜내겠습니다. 통합의 5대 원칙 위에 대한민국의 3대 주권을 튼튼히 하는 이 모든 노력을 통해 제가 꿈꾸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는 한 단어로 말하면 바로 힘입니다. 서울에 휘둘리지 않는 힘, 시민이 자신의 삶을 바꿀 힘, 그리고 우리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갈 힘입니다. 저에게는 이재명 대통령과 15년을 함께 걸어온 신뢰와 호흡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원을 실질적인 지역의 성장으로 그리고 시도민의 풍요로운 삶으로 바꿔낼 적임자가 바로 저 민영배라고 자부합니다. 승리의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그러나 가장 낮은 자세로 뛰겠습니다. 더 큰 통합, 더 강한 전남 광주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이재명, 전남 광주 민영배, 민영배는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자님들하고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소속사를 밝혀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저 시사함의 조용호 기자인데요. 제가 최근에 민영배 후보님 쌍방울 김성태 관련해서 기사를 쓴 적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민주당 우리 이제 후보님께서 민주당 검찰 대국팀 단장으로 있을 때 그 제보자하고 이야기했던 내용이 녹취로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 보니까 제보자의 녹취로 보면은 광주 그냥 말이 그런데 그냥 편하게요. 조폭 동복하고 통화하면서 형님 했다라는 것이 나와 있고요. 이게 또 사실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만다 TV에서 우리 후보님에 관련해서 방송이 나가기 전에 그 특정 기자들을 만나서 저녁 식사는 먹으면서 제보자를 음해하고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는 이재명 대통령이었는데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고 이재명이라고 한 것이 녹취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이 기사를 쓰셨다 그랬습니까? 예, 제가 보지 못해서 예, 예. 송구합니다만은 아니, 책임지실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시사원함의 박성태 기자님이라고 그러셨죠? 조용호입니다. 아, 조영희 기자님. 네, 죄송합니다. 우선 저는 그 제보자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제보자 X라는 그 닉네임을 가진 분이 자신에게 그 제보자가, 그러니까 쌍방울 내의 제보자가 자신에게 알려왔다면서 저한테 그 내용을 제보해 줬는데, 그때 제가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단장으로 일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 제보자를 제가 만난 적이 없어서 우선 제보자가 누군지 제가 알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분이 제가 조폭한테 형님 했다고 그러는데 완전히 가짜 뉴스입니다. 완전히. 제가 이게 저는 형님이라는 표현을 누구한테 별로 쓰지 않고요. 조폭 두목하고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녹취록에 후보님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토론장은 아니어서 제가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그냥 답변만 듣겠습니다. 제가 형님이라는 것을 가져오시면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형님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다면. 그런데 저는 그런 표현을 평소에도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폭 두목을 저는 알지도 못합니다. 그분을 조폭 두목이라고 지목하는 것이 매우 제가 보기에는 부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실지 모르는데 그분 쪽에도 제가 그런 말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했거든요. 그분이 궁금하시면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홍준표라고 그 국회의원 지내시고 대구시장 지내신 분 아시죠? 그분 때문에 유명해진 분인데 그분이 지금 재심을 제가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알고 말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저는 방송 기자들하고 저녁 식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보자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제보자 X라는 사람이 제게 어떻게 했었는지 그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설명한 적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만다 TV에 무슨 내용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은 경선 기간 중이라 가만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정말 불필요한 논란이 일고 의혹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가만히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는 대로 법에 따라서 명확하게 조치를 할 거고요. 그때는 이걸 보도한 언론인들도 책임을 지셔야 할 겁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간의 이기당 기자입니다. 지금 동북권 지원 현안에서 다른 지역과 평등하게 다 하신다고도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일단 우리 청사부터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청사를 동북권도 강주나 모안처럼 똑같이 해야만이 다들 그릇이 있어야만이 행정이 다 돌아가기 때문에 청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좀 똑같이 할 생각이 없으시냐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청사 문제를 똑같이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어떤 뜻인가요? 규모가 적다 보면은 이제 회의 같은 거라든지 뭐 청사의 사이즈를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예, 사이즈. 예. 죄송합니다. 저는 법대로 하겠습니다. 예. 지금 특별법에는 현재의 무안청사, 광주청사, 동부청사를 균형 있게 운용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청사 크기를 맞춰라 이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예? 저는 지금 청사를 새로 지을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후보도 아니고 후보자가 대기해서 지금 경선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걸 전제로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억지로 청사를 키우거나 청사의 사이즈를 맞추려고 노력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균형 있게 청사를 운영한다고 하는 대목은 아주 철저하게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근데 후보님
균형 있게 한다는 건 너무 청사가 적다 보니까 뭐 도의회라든지 뭐 교체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그런데 도의회 문제를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던데 도의회는 제 영역이 아닙니다. 제가 상의는 드려야겠지만 도의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의회 그러니까 특별시의회죠. 자꾸 우리가 도의회 그러는데 이제부터 도의회 시의회 전남도 광주시가 지금은 있지만 7월 1일부터는 법적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 자체를 우리가 머릿속에 지웠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을 뽑기는 도의원, 시의원으로 뽑아서 이걸 나중에 특별시의원으로 이렇게 가져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7월 1일에 특별시의회가 출범한 다음에 만약 일을 한다면 우리 통합특별시는 7월 1일에 출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합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그대로 둬도 되는 게 있고 어떤 것은 새로 완전히 만들어야 되고 근데 이게 무지무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당선자 시절부터 이 조례에 초안을 쫙 정비를 해서 꼭 필요한 거 그러니까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는데 꼭 필요한 거는 7월 1일 날 개원을 하자마자 바로 통과를 시켜줘야 통합특별시가 출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자마자 저는 이 특별시 의원이 되실 분들이 아직 시도 의원이지만 특별시 의원이 되실 분들이 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의회 위치도 어디에 두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균뉴스 이영공 기자입니다. 결선 후에 오르셔가지고 순천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개인적으로는 의원님을 지지하는데요. 우리 동북권 거론하시면서 산업과 생태, 문화와 관광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하신 것은 프로야구 경기가 가능한 야구장. 이런데 저희 순천 입장에서나 보면 생태와 문화가 동약에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문화 같은 경우는 광주가 아시아 문화 수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쪽 흡수들이 좀 우려들이 많은데요. 우리 후보님께서 순천까지 찾아주신 김에 좀 큰 특별한 우리 생태와 문화에 관한 이야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선 문화체육은 하나로 보통 묶어서 말씀들 하시는데 조계원 의원님께서 저랑 같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같이 상임위 활동을 하는데요. 2만석 이상 되는 규모의 아레나 그러니까 뭐 복합 스포츠 센터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레나는 주로 이제 문화예술 공연 시설로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문화예술 공연 시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원래 이 체육 시설을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그런 시설로 바꿔가는 게 좋겠다 싶었는데 그래서 지금 야구장 말씀드렸는데 이게 야구장이 단순히 야구장이 아니라 그런 문화예술 활동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혹은 공연 같은 것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행히 그 조계원 의원님께서 그 아레나 사업을 지금 용역비를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스포츠 인프라와 문화예술 인프라가 동시에 깔릴 것으로 봅니다. 생태와 관광 쪽을 제가 여기서 다 일일이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좀 양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나 큰 방향은 순천이 생태도시, 대한민국 생태도시, 생태수도라고 하는 건 다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국가정원도 있고 그리고 제가 오면서도 봤는데 또 이제 또 큰 이런 그 사이트를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여순광에서는 이 산업 생태계와 문화예술 생태계, 문화관광 생태계가 동시에 구축되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어서 그쪽에 이제 구체적인 그 계획은 저를 후보로 만들어 주시거나 당선시켜 주시면 그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놓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인프라에 대해서만 오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도도시의 안병호 기자입니다.
공항에 관련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뭐 광주와 무안공항은 뭐 논외로 하죠. 이런 이야기 많이 나왔으니까 오늘은 여수공항에 대한 세계로 있는 거점을 키우겠다라는 키워드가 있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건 국제공항의 승격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 말씀하신 다음에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들에게 복수의 관계자에게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그쪽 직원들은 사견임을 전제로 용역을 해야 된다는 전제로 대답을 해주긴 했습니다만 여수공항이 국제공항을 승격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인 활주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걸 확인했고요. 두 번째 경제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내부 지역 직원들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민영배 후보께서 이 제안을 했을 때는 어떤 확인 절차를 거쳐서 발표하게 됐으며 그와 관련된 소신이 어떤 계획을 통해서 나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전개할 건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확인 절차라는 말씀은 제가 정확하게 이해는 못했습니다만은 저도 국토부의 국장하고 당연히 확인을 해봤습니다. 광주 무안공항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활주로가 먼저냐, 경제성이 먼저냐, 아니면 국제공항이 먼저냐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국제공항으로 가져갈 것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면 거기에 맞춰서 활주로를 확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활주로가 확장되지 않으면 국제공항이 불가능합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순서가 있는 게 아니고 동시에 진행돼야 합니다. 국제공항이 되려면 활주로가 2,800m 이상 돼야 하고 활주로를 만들어야 국제공항이 될 수 있고 그런 상황이고요. 경제성 문제는 예전에 우리가 호남선 KTX 할 때 그때 기억하실 겁니다. 경제성이 안 나온다고 반대했습니다. 처음에. 그때 고인이 되신 이해찬 총리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수요가 공급에 의해서 창출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 저는 여기 여수공항도 국제공항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단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국토부 관계자는 단계론을 폈습니다. 처음에는 전세기도 띄워보고 국제공항으로서의 기능을 혹은 수요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본 다음에 이거를 본격적으로 국제공항으로서 작동하도록 하면 된다. 이런 단계론을 제기하시더라고요. 좀 첨언하겠습니다. 네. 쉬운 표현으로 그 마늘밭에 벼를 심을 수 없잖아요. 그죠? 여수공항의 지형적인 환경을 좀 따졌을 때는 활주로에 대한 인장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파악이 되고 있다라는 내부적인. 죄송합니다. 그걸 확인했냐 이거. 그것까지 확인 못했고요. 지금까지 제안한 게 말이 맞냐 이거. 지금까지 여수공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들이 활주로 연장이 다 가능하다고 하셨거든요. 다들. 그래서 저도 실질적으로 거기 현장에서 활주로가 연장 불가능한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홀리뉴스 문경화 기자입니다. 제가 우리 결선에 오르신 우리 민영배 뵈려고 좀 빨리 왔어요. 그래서 시청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팜플렛을 좀 받았는데요. 저희 그 전남 동부지역본부에 보면은 국이 3개가 있습니다. 네, 3개의 국이 와 있는 걸로 알고 과장님이 있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동부 지역본부에는 환경산림국이 굉장히 크게 와 있는데 조지는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동부 지역본부는 단속과 규제만 있을 뿐 우리 동부권 핵심 먹거리인 관광국이나 이런 게 없다. 그래서 정말 현장 밀착, 정말 조직 개편 이런 게 정말 규모보다는 조직 개편이 정말 신설이 되거나 조직 개편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그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그 공직자는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공무원한테 주민들을 잘 모시라고 해놨더니 조진다고 표현했으면 그 공직자는 나중에 저한테 살짝 좀 알려주십시오. 조금 좀 부적절한 표현을 하고 계시고 부적절한 태도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며칠 전에만 해도 제가 완전히 행정 조직 개편 전문가들과 장시간 토론했습니다. 우선 방향을 잡기도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질적인 2개의
이 광역 조직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결합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단순 결합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가능한 그런 행정 조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지 않겠다 싶었고, 지금 시도가 통합추진단을 각각 두고 계속 만나서 상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뭐 중간 보고를 받은 건 아니지만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짝 좀 봤습니다. 근데 첩첩산중입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후보자가 되면 미리부터 이걸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되겠구나. 큰 방향만 잡아서는 안 되겠구나. 우선은 제가 그럴 권한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후보자가 되면 공약도 해야 되고 내용을 이렇게 방향을 밝혀야 되니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명확하게 정리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세 개의 조직 카테고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행정 조직입니다. 이거는 지원 기능을 합니다. 또 하나는 시민주권 조직입니다. 이거는 시민들의 참여와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입니다. 저는 이것이 제일 세 번째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될지 몰라서 이 전문가의 용어를 제가 그대로 쓰자면 인사이트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합을 하면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많은 상상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때 무슨 이걸 영감이라고 해야 될지 직관이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뭔가 우리가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지만 새롭고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런 일을 추동할 수 있는 조직. 그런데 이게 양 시도가 결합을 합치면 행정 조직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복되는 것들을 걸러내고 적정 수준으로 배치를 한 다음에 각 지역에 맞는 각 청사에 맞는 그런 조직을 배치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남은 인력을 여기 인사이트라고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쪽에다가 좀 투입하는 게 기본적으로 맞겠다 싶고요. 각 지역의 모든 현장성이 있는 그 청사가 조직을 배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목포에 있는 분이 여기가 환경국이 있으니까 여기 와서 환경 규제 업무를 하러 동부청사로 와야 된다.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수분이 순천분이 남학에 가서 무슨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 남학에 가지 않아도 되도록, 즉 세 청사가 모두 청사 기능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굳이 멀리 찾아가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이게 첫 번째 전제고요. 두 번째는 가능하면 시군에 도가 갖고 있는 정말 도의 기획 구상 광역 행정 기능 말고는 가능하면 생활행정에 관한 것은 시군구로 이양하겠다. 그런 두 가지 전제로 해서 세 개의 시청에는 각각 책임 있게 이 지역과 부문을 관장하는 부시장을 두고 그 책임 부시장들이 시장 역할을 하게 하고, 그 청사가 지금으로 치면 전남도청 혹은 광주시청 같은 기능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왜 현장 밀착형 조직은 없느냐, 이제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시청을 3개 만들어야 됩니다. 똑같이. 그러나 적어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멀리 가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준비하고, 그리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부서를 배치하는 쪽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몇 분만 질문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사 접점 쪽이 김근철이잖아요. 지금 이제 결선에 오셨잖아요. 내가 보면 두 분이 빡빙인 것 같은데, 그 상방은 신정훈 마음이 어떻게 쏠리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신정훈에 대해서 그 말씀을 간단 명료히 해주십시오. 그 박빙이란 말을 어디서 들으시는지 모르는데 매우 위험한 말씀을 지금 하고 하셨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저도 실제로 모릅니다. 뭐 다른 분들이 박빙이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저하고 박빙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말씀 안 하신 걸로 제가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아니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려요. 저는 기본적으로 여론을 조작해서 아까 조 기자님이 말씀하신 그런 조작이거든요. 있지도 않은 얘기를 여론을 조작해서 민심을 이길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정치공학으로 당심과 민심을 거스를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너 빨리 가서 신정훈 후보를 모셔와라. 그래서 같이 합쳐라. 그러십니다. 저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신정훈 후보는 지금 힘들고 지친 상태입니다. 이분에게는 지금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분에게 정치공학적으로 가서 당신이 와야 해서 내가 승리할 수 있으니까 내 편을 들어달라. 이거는 A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치 안 하고 싶습니다. 신정훈 후보님과 제가 지향이 비슷하고 저하고 오랜 동지입니다. 아시겠지만 처음 무소속으로 도의원에 나올 때부터 제가 당시에 기자로 활동을 했는데 그때부터 저는 응원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는 활동이 워낙 멋져 보였어요. 훌륭해 보였기 때문에. 당시에 농민운동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수세투쟁하고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정말 대단한 그 훌륭한 학교를 나와서 훌륭한 역량을 가진 분이 직접 농촌 현장에 와서 하는 걸 보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저하고 어긋나거나 부딪혀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그런 분한테 가서 제가 내 승리가 필요하니까 나한테 와서 나를 밀어주시오. 저는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치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분이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 우선 좀 마음을 추스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스리신 다음에 판단하실 겁니다. 어떤 가치에 내가 같은 걸음을 걸을지 저는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 A라고 봅니다. 그분에게 다그쳐서 내 편 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저는 아주 정치공학적인 접근이고 별로 그것이 그분의 가치를 존중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차분하게 기다리고 다만 원래 어제 저녁에 저하고 통화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차마 전화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그냥 문자로 차마 어제 저녁에 연락할 수가 없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충격이 크고 상처가 있을 텐데 그것을 추스리도록 주변에서 자꾸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애 많이 쓰셨다. 이렇게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분이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고 당신 스스로 결정할 때를 기다려야지 가서 막 다그치고 막 사정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분을 성가시게 할 일은 아니다 싶어서 제가 지금 좀 차분하게 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모셔와야 승부가 나니까 그분을 제 승리의 수단으로 삼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게 정치 안 하고 싶고 그분하고 관계도 그렇게 맺어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정치하는 방식, 연대하는 방식이 가치와 통합의 비전을 놓고 그게 동질적일 때 서로 호응할 수 있을 때 왜 웃으십니까? 그때 저는 교육받고 있어가지고. 아니 교육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제가 말했습니다. 꼭 교육받을 질문이 죄송합니다. 절대 그런 뜻은 아니고 제 마음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좀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 저기 순서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먼저 하신 분이 먼저 하십시오. 네, 제가 먼저 손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제가 손을 들었으니까 저는 순천 광장신문의 서원아 기자입니다. 저는 그 여순 사건에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 특별법에 따라서 이제 기존에는 도지사가 당연직 실무위원장을 맡았었거든요. 아마 통합시장님도 아마 당연직 실무위원장을 맡게 되실 것 같은데
이 여순 사건에 관련한 진실 규명이나 명예회복, 추모 사업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정책 이런 게 좀 생각해 보셨는지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그 도지사가 직무 정리되기 직전에 승진 발령한 사람이 여순 사건 지원단 단장이었어요. 근데 그동안에 지역사회에서 갈등이 굉장히 많았던 분을 유일하게 한 명 승진시키고 직무 사표를 내신 거죠. 지역사회에서 여순 사건 유족이나 시민사회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좀 여러 가지 그 불만과 좀 수력함들이 좀 많이 지역에서 노정이 됐습니다. 후보님께서 여기에 대한 좀 어떤 구체적인 어떤 좀 정책이나 의견 또는 견해 이런 것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을 사적 이해에 동원하는 일을 제가 염호합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처음 지지하는 것은 그분의 정치 철학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그 정치 철학의 핵심은 권력은 정치인의 것이 아니고 주권자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공직은 주권자를 위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어떤 정치인도 자신의 힘이나 권한이나 지위나 역할이나 권력을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실무 지원 문제는 법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에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늘 야당 여당이 있어서 자꾸 충돌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다 담지 못합니다. 만약 제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특별시를 운영할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법 이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5.18부터 시작해서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래서 4.3이나 동학까지 가보면, 여수는 물론이고 4.3 동학까지 가보면 우리의 역사를 정의롭게 재구성해 왔는가, 진실은 명확하게 드러났는가, 이 대목에서 저는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 이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마지막 일정이 있으셔서 기자님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이 앞서서요. 네. 우리 사회자께서 후보님 계시는데 이 손을 들고 순서대로 이 지명을 해서 한다든가 이거 아니, 여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니 예. 와이프 앞에 때려보고 그냥 앞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예. 기자들도 마찬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잠깐만요. 우리 동료 기자들도 마찬가지. 좀 품격 있는 이 기자회견에 우리가 참여를 하려면 순서를 가리고 우아하게 보고해야지. 앞에 있으면 뒤를 안 보잖아. 나 이제 제일 먼저 지금까지 손을 한 10번 들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여기 눈에 띄는 게 잘못해서 그랬어요. 사회자 정확히 왜 사회자요? 지목을 해줘야지. 제가 사회를 처음 봐서 죄송합니다.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하지 마세요. 저는 광주매일신문 양홍열입니다. 우리 후보님 그 결선지 축하드립니다. 아니 아니고 저는 이제 늘 전에도 우리 후보님한테 여쭤봤는데 이 동북권 비전 내용을 보면은 우리 후보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 동북권 천지가 개벽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특히 그때도 제가 말씀을 올렸던 것 같은데 알리백이란 이 첨단 기업이 우리 순천 특히 동북권에 정말 큰 사업입니다. 잘 아시겠죠? 예, 제가 그때 여쭤봤을 때는 좀 미지근하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확실하게 문구를 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니까 적극 환영하는데요. 그때와 지금의 어떤 마음의 의지가 좀 차이가 어떻게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되는가 여쭙고 싶고, 이게 동북권 결선 기자회견이란 말입니다. 이 서구권도 이 알리백이 엄청 기대가 크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서구권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전혀 생각 없이 하신 건지 여쭙고 싶고, 조금 이런 부분들이 이 내용들이 조금만 좀 빨리 우리 처음에 민영배 500대에서 순천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 하셨을 때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그때 이런 내용만 정확히 오늘쯤 회의 진행했으면 아마 이 동북권 80만 원표가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기사님.
예, 세 번째 말씀은 제가 좀 놓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 말씀하고 연결지어 보면 제 마음은 그때하고 지금하고 특별히 달라진 건 없습니다. 조금 더 뭐 다듬어졌거나 조금 더 구체화될 수도 있는데 의지라는 점에서 보면 처음에 제가 와서 말씀드렸듯이 이곳이 그 최대 수혜지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여기가 그런 생태문화 관광 인프라도 있지만 제조업 기반이 강력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었고요. 천지개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그런 표현을 잘 안 씁니다만은 어제 아닙니다. 제가 그 말씀을 뒷받침해 드리려고 어제 김민석 총리께서 어제 광주에 오셨어요. 거기서 이 시도 통합 이후에 전남 광주를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예. 천지개벽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예. 그래서 그것은 뭐 원래 그런 표현은 약간의 과장이 있습니다만은 큰 변화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큰 변화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서부권과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이 경선을 치르면서 준비하면서 가장 제 속으로 이거 공개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속으로 가장 안타까운 것이 여전히 우리는 전남과 광주를 구별짓고 있구나. 여전히 우리는 서부와 동부를 구별짓고 있구나. 예, 아주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판이 커졌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른바 지평이 새로 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부 동부가 구별되지 않습니다. 저한테는. 광주 전남도 저한테는 잘 구별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구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잘난 척 조금 하겠습니다. 프랑스 사회학자의 피에르 부르디에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구별짓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사회문화적으로 보면 상대방과 다른 자신의 여러 가지 것들이 그렇게 구별짓는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지금 이 통합은 새로운 판을 깔아줬고 그 새로운 판에 모두 다 동등하게 우리 특별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지금까지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아리백 산단 이런 경우는 명칭이 아리백 산단이지 아리백 산단이란 말은 그 산단의 특성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산단은 재생에너지 가지고 하는 산단이야. 근데 그 산단에 뭐가 들어올지 모르겠어. 반도체 팹이 들어올지 뭐 신소재 기업이 들어올지 모르겠어. 그런데 거기는 어쨌든 재생에너지를 투입해서 그러니까 석탄 화력 같은 이른바 CO2가 발생하지 않은 탄소 중립이 가능한 그런 산단이야 라는 차원에서 보면 이게 동부에는 가능하고 서부에는 불가능하다거나 서부에는 할 수 있는데 동부에는 안 된다거나 저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저기도 다 아리백 산단이 되도록 해야 하고 오늘 아침에 제가 3호 중공업 현대사모죠. HD 현대사모. 거기 현장에 가봤습니다. 거대한 골리앗 크레인 앞에서 제가 이렇게 느낀 것은 여기부터 빨리 탄소 중립을 해야 되겠구나. 아리백을 해야 되겠구나. 근데 그 전에 거기 회사 대표나 노조 대표들 제가 봤는데 그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여기부터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기 석유화학, 철강 이런 데 있는 이런 데서 나오는 CO2부터 빨리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리백 산단은 앞으로 모든 산단이 사실은 아리백 산단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부 서부를 구별지을 필요는 없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혹시 뭐 꼭 해야 되는데 못 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아이고 많으시네요. 예, 하시죠. 예. 저기 맨 뒤에 제가 지목을 하겠습니다. 네, CBS 박사라 기자입니다. 네. 질문이 안 나와서 해보겠습니다. 도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의대와 병원에 관한 질문인데요. 현재 시점에서 명확한 구상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예전에 발언하셨던 것처럼 병원과 의대를 각각 설립하는 안을 구상하고 계시다면은 실제로 추진 가능한 수준의 재원 확보 방안까지 있는지 또한 정부와 소통한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아이고 질문이 복잡합니다. 예, 우선 명확한 구상. 순천대 목포대 통합이 기본 전제입니다. 통합된다는 게 전제입니다. 하나의 의과대학, 2개의 캠퍼스, 2개의 병원. 그리고 그 전제는 지난번에 제가 왜 그런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정부와 소통, 제가 꽤 소통을 해봤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그런데 제가 당시 이런 문제를 내놓은 건 순천에다 의대를 설립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통합이 어렵겠더라고요. 대학의 통합이. 그리고 지역사회의 갈등만 키우고, 그리고 제가 알아봤는데 통합특별시장에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제가 굳이 뭐 비난이라고 할까 봐서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너무 늦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 때 많이 왜곡돼 버렸습니다. 굳이 도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거친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뭐 재회견하면서 굳이 옛날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합니다만은, 그래서 사실은 좀 실기한 대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어느 한쪽의 의대가 가는 방식으로는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게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전통적으로 따져보면 목포 쪽, 서남권 쪽, 목포대 쪽이 더 억울할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훨씬 더 오래전부터 준비했으니까. 굳이 그런 걸로 따진다면. 그런데 지금 상황은 갈등 때문에 이게 무산되는, 이게 2030년 배정인데 아직 배정도 확정이 안 됐어요. 그리고 미안하지만 도지사가 결정할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철현 후보님과 같이, 그 주철현 후보님이 당신이 그만 뛰겠다고 내려놓으면서 내 걸 받아달라고 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미 그 전에 정책연대를 제가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으로서는 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의과대학, 2개의 캠퍼스, 2개의 병원, 이게 우선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거를 놓고 자꾸 이쪽에다 내야 된다, 저쪽에다 놓아야 된다를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되면 이 갈등 때문에 국립의료의대가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장담도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아직 확정된 게 없으니까. 다만 그럴 것이다로 가고 있고, 그렇게 가려고 하는 의지가 정부에 있는 그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효과도 있긴 합니다. 돈 문제 말씀하셨는데 예산 문제 쉽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도 아니고 둘을 하려면. 그래서 정부가 국립의대 병원을 둘 못한다면 제가 다른 의대의 병원을 고민해보는 것도 방법이겠다 싶어서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 그 의과대학, 그 대학과는 상의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황을 봐가면서 검토하시죠, 이렇게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뭐 몇천, 8천억, 9천억이 들어갈지 1조가 넘을지 또 병원 사이즈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를 아직 정부하고 구체적으로 주세요 여기까지는 못 해봤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시간이 많이 경과돼가지고 의원님 다음 일정이 있으십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